반갑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전달하는 백만장자 주호성입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좋다 맞죠? 네. 어제 보니까 이 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냥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이제 연일 이제 집에만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답답한가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또 봄이 오니까 요즘 이제 벚꽃들이 굉장히 활짝 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벚꽃이 절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 이유는 이 라라코리아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바꿔보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업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대안으로도 이 이제 일거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제2의 경제적 여파가 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 보면은 경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이라는 거는 그래요. 내가 하나의 직업을 만나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또 뭔가를 만나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 라라코리아라는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저도 뭔가를 하면서 살아갔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이 직업들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직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졸업하고 산업전선, 이 직업이라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뛰쳐나와서 지금까지 약 한 26가지의 직업분들을 만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 위치는 라라코리아의 제가 대표 사업자로서 월에 수천만 원의 돈도 벌어가고 안 그러면 최고의 직급에 이렇게 도전이 올라와 있고 하지만은 그 전자의 저를 보면 이제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 평범한 제가 어떻게 최고의 직급까지 안 그러면 최고의 소득을 이렇게 벌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배운 것 가진 것 없지만은 남과 다른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자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라라코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의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기가 잘 여러분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원하는 삶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결국은 뭔가를 알아야 이것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있다. 성공할 수는 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라라코리아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라라코리아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내가 라라코리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미나를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초기 사업 진행 요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를 하면은 꼭 한 단어가 나와요. 뭐가 성공하려고 하면 시스템에 동참해라. 시스템에 동참해라.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회사를 막론하고 큰 성공을 원한다면 시스템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부업거리로 5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의 부업거리로
라라코리아 사업을 만났다라면 시스템을 모르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 라라코리아를 통해서 큰 성공을 원한다라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 그 다음에 성공의 크기와 비슷한데요. 한 달에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를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라코리아를 통해서. 얼마요? 1억. 예, 1억. 예를 들어서 라라코리아 사업을 통해서 월에 1억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시스템에 동참을 안 하고 1억을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로부터서 시작이 되는 사업이에요. 나. 기준이 나예요. 나.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쵸?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이너리 마케팅이다 보니까 몇 개의 그룹을 육성해요? 2개. 2개의 그룹을 육성해요. 내가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라고 봤을 때 2개의 그룹이지만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관리하기가 나 혼자의 힘으로는 버겁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닉 밀어보셨죠? 네. 네. 하루에 몇 명 정도 밀겠던가요? 네? 몇 명 못 밀어요? 5명.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5명 정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5명 이상이 되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 않으면 그쪽은 일을 안 하고 내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쪽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시스템 안으로 동참이 되어야 돼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크기예요. 크기. 내가 사업을 얼마만큼 크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여러분들은 동참을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 제시를 시스템에서 해주는 거예요. 1억을 벌려고 하면 여러분들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벌 것 같으면 시스템에 굳이 동참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라라코리아 안에 우리가 직급을 가서 수천만 원씩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라라코리아의 회원들인데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못 버냐 이렇게 물어보면 돈을 벌 수는 있죠. 한 달에 수십만 원씩은 벌겠죠. 근데 수천만 원을 번다거나 파트너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거나 하려고 하면 시스템으로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라라코리아 안에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문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문화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이 문화라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구 한 명의 생각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어요. 그 대기업에 처음에 그 회장님의 생각이 지금의 삼성의 문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젖어들어요.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근데 삼성이라는 이 대그룹이 한 명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없고 회사는 돌아가잖아요. 맞죠? 그런 게 없다라면 한 명의 마음이 잘못되면 회사는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시스템도 똑같아요. 진정한 자유. 여러분들이 자유를 원하시잖아요. 자유를 원한다라면 시스템에 동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한테 자유는 없어요. 눈만 뜨면 일하러 가야 돼요. 눈만 뜨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맞잖아요. 내가 안 하면 소득이 10원도 없고. 근데 시스템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언젠가는 자 봐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은 내가 없더라도 이게 돌아가지게끔 만드는 게 시스템이에요. 내가 없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없다라면 내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나가서 뭔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파트너에게 뭐를 알릴 거냐.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먼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한테 비전을 주고 뭐를 하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끔. 그래서 문화를 배워가게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라면 그게 바로 습관의 차이예요. 습관. 그러니까 3살거든 8가지 한대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처음 파트너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전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핵심 어떻게 보면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거예요. 가입하고 나서 그 한 달을. 그래서 사람이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21일이 걸린대요. 21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애기한테서 보면은 나오잖아요. 37이라고 얘기해요. 37이 21일. 21일간은 외부의 사람을 못 만나게 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세균이라든가 이런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막 손 타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라라코리아의 가족도 똑같아요. 37은 면역력이 없어요. 21일간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업을 포기해버려요. 비전도 못 본 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폰서님께서는 이 습관을 만드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라라코리아 사업을 하는 전체의 시간에 다해요. 다.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여기 보면 우리 리더님들 많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우리 리더님들은 잘 안 흔들려요. 마음이. 근데 초창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도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이렇다 카더라. 야, 라라코리아 뭐 돈 안 낸다 카대? 이 말에도 흔들리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문화도 배우고 사회 크기도 보고 방향성도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섰을 때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가위바위가 무섭게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시스템 안에서 내 미래,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의 크기를 가지고 그쪽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 시스템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미나에 많이 이렇게 동참하게 돼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죠? 네. 이 세미나에 동참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예요. 노하우를. 우리가 성공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내가 몸이 아프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야죠. 내가 법을 모르면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법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돌팔이들한테 자꾸 많이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 성공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근데 이 라라코리아 안의 시스템 안에서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라코리아 방법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에서 첫 번째 세미나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미나에 동참할 때는 첫 번째로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강의를. 잘하더라, 뭐하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평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미나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세미나가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해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새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요. 한번 들었잖아요. 근데 뭐하러 다음에 또 들어요? 또 그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중요한 거는 자 밖에 나가봐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가 초등학교가 없어져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계속 쭉. 때가 있을 때까지. 그러면 이 지구가 있을 때까지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초등학교는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아닌가요? 반복.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 파트너가 생기잖아요. 그 밑에는 또 새로운 파트너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봐요. 내가 아를 놓으면 초등학교를 보내야 돼. 아닌가요? 맞아요. 내가 졸업했다고 내 아는 안 보내도 돼요. 그건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은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똑같은 세미나가 듣다가 보면은 다르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저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다르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 있다 보면은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진짜 그 말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연습. 계속 차야지. 계속 쳐야죠. 맞죠? 골프 선수가 골프를 잘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차야지. 맞죠?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계속 쳐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별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으면 얘기해 줘봐요. 없잖아요. 다이어트를 한대요. 살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안 먹어야지. 계속 쪄서 먹고. 계속 굶어? 계속 쪄서 먹고. 네. 아니에요. 두와 똑같은. 내가 마음을 먹었고 이거를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훈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는 반복된 거예요.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내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파트너들이 시스템 안에 보면 새로운 식구가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닌가요? 내 파트너가 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치면 시스템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은 와서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이 말을 할 거예요. 듣는 사람이 지겨울까요? 하는 사람이 지겨울까요? 하는 사람. 둘 다. 맞죠? 결국 똑같아요. 이 듣는 사람이 지겹고 하는 사람이 지겹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사람도 세미나를 못해요. 강의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처음 강의를 배우면 전부 다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똑같은 강의를 안 하려고 해요. 맞아. 뭔가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은 걱정이야. 저번에 이 강의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강의 하지? 이게 초짜들이. 근데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 똑같은 강의를 그냥 처음처럼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인지를 하면은 그 강의가 어색해져요. 누군가 얼굴 정현수 선생님 전번에 성공 시스템 할 때 들어왔었는데 이 마음을 내가 딱 하는 순간에 내 세미나가 이상해져요. 맞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걸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계속 새롭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는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저도 지겹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가는 거죠. 여기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래요. 들었잖아. 사업 설명 전번에 들었잖아.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 하잖아. 뭐 하잖아. 자기가 알아서 뭐 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그 속에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야죠. 누구의 말이 똑같이만 나가는데 그 똑같은 말은 절대 똑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시스템 안에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듣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 예, 이제 이 앞에 나와서 이걸 하고 있는 가르치는 거죠. 배우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까지가 복제예요. 복제. 이해가 되시죠? 배우는 것만 하는 거는 복제가 아니죠. 배우고 내가 행동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들었으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잘 되고 나면은 어떻게 이게 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시스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미팅이 홈미팅이에요. 홈미팅. 홈미팅. 이 홈미팅이라는 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가 장점이에요. 어디서든 할 수가 있어요. 홈미팅은. 아닌가요? 네. 맞잖아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머무는 지역에서 몇 시에 홈미팅을 하든 그거는 주최자의 마음이잖아요. 네. 언제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홈미팅. 근데 이런 홈미팅에서는 뭘 배울 수 있냐라면은 첫 번째로 제품에 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홈미팅에서는 제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은 보상 플랜이에요. 여기에서 수익을 보려고 왔다라면 보상을 아셔야 돼요. 모르고 돈을 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원스타가 되면 얼마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죠? 100에서 120만 원. 아니잖아요. 샵으로 4명을 해서 원스타를 갔어요. 아유. 그럼 얼마까지 되죠? 150.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익이 이렇게 커지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그걸 그 맞춰서 내가 전달을 할 거잖아요. 그쵸? 내가 직급이 뭔지, 그 다음에 다음 직급을 가려면 뭘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센터 미팅을 통해서 성공자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센터 미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시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야, 오늘 강의하시는 분이 라라코리아의 대표 사업자야.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대단해.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자전거 빵 했대. 뭐 이런 보충 설명들을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잔치빵 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저 석정에서 진짜 자전거 샵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어서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매칭이 잘 안 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저 사람도 평범했구나.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라라코리아의 대표 사업자 이렇게 태어나면 인생이 뭔 의미가 있어요? 맞죠? 거지는 거지 이렇게 태어나고 부자는 부자 이렇게 태어납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어. 거지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부자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가난하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 내 책임이에요. 거지로 태어나지만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왜? 거지가 싫고 부자가 좋으면은 부자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여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지. 쉽지만 행동을 하셨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열심히는 했지. 열심히는 했지만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방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은 부자가 될 수 없는 방법이었는데 그것만 열심히 하고 계셨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열심히 해야죠. 그게 완벽한 거죠.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홈미팅에서 이런 문화를 배우고 센터 미팅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행사, 큰 시스템의 행사가 있어요. 우리 라라코리아의 제일 큰 행사가 뭐가 있어요? 예, 컨벤션이 있죠. 우리 2주년 컨벤션이 6월에 있습니다. 6월 달에 가보면 라라코리아의 전 가족이 다 모여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제 같은 최고의 직급자들이 핀수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라라코리아의 규모도 알 수가 있고 라라코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그런 무대에 그런 행사에 내가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파트너에게 또 알려서 그런 행사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전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팀 미팅, 팀 그룹. 여기 보면은 각자의 그룹이 있잖아요. 라라코리아에 이제 4개의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장님 산하로 또 이렇게 그룹들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이런 행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행사에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참여를 해보다 보면 내 파트너들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으로 동참하게끔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만은 또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에 또 이렇게 동참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또 없다라면 책이나 CD를 통해서라도 이런 어떻게 보면 비전을 보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기 사업을 할 때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전달하거나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작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걸 리스트를 갖고 계세요. 리스트를 작성하라. 그래서 리스트에는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의 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꿈의 리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단의 리스트. 두 가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요, 꿈은 작으면 좋을까요? 크면 좋을까요? 예,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예,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크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지니까 문제래.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소박한 꿈만 생각합니다. 요 정도만 돼도 돼. 요렇게만 하면 되지 뭐. 근데 그 말이 진짜 현실처럼 들어진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많은 돈은 됐고 먹고 살면 된다. 남한테 돈 안 빌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요. 이 꿈이라는 거는 시각화를 하셔야 돼요. 보여져야 사람은 계속 그게 열정이 솟아나요. 꿈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 때 이제 드림빌딩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만드는 걸 드림북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의 드림북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에 붙여보는 거죠. 거기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꿈의 리스트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적어요. 맞죠? 하고 싶은 것. 어떤 걸 하면서 나는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싶다. 예를 들어 보면 집을 하나를 가지고 싶대요. 집. 그 꿈의 리스트에 적었어요.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집에는 계집도 있고 맞잖아요. 70평대 집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전원주택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집 이렇게 적지 말고 예를 들면 구미는 어깨에 40평대의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현재 시가를 알아보세요. 40평대 아파트가 얼마 하는가? 그러면 얼마 정도를 모아야 된다라는 그 타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언제까지?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언젠가는 사겠지 뭐. 살다 보면 안 사겠나? 이런 막연한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기간을 적으셔야죠. 그러면 사람은 이런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 집을 장만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행동이 그만큼 빨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기간을 적고.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런 꿈이 확고하게 쓴 사람들은 잔잔한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응?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 제일 관리하기 힘든 사람이 요랬다 저랬다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정이라는 말이 있고 흥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르죠? 네. 오늘 세미나를 딱 들었어요. 갑자기 발끈하는 거예요. 힘이 에너지가 막 올라가. 저한테 찾아와가
대표님 하면서 오늘 세미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제가요 분명히 라라코리아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지랄하는 거는 제 싫어요. 내 지금까지 만나세요. 라라코리아에 뼈를 묻겠다 했던 사람 치고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임시장관은 흥분한 거예요. 흥분. 우리가 사업도 흥분의 시기가 있잖아요. 흥분의 시기를 거치면 무슨 시기가 와요? 검사의 시기가 와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게 잘하는 거고. 모를 때는 무식이 용감하잖아요. 네. 조금만 뭐 좀 들면 이제 안다 병 걸리가 안다 이 답 없어요. 알면 왜 그러고 있냐? 아는 거는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거는 행동으로 옮겨서 이걸 만들어가는 게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검사의 시비가. 그러니까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응? 열정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내려고 하면은 이런 밑에 베이스에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알고 있어야 이 열정을 낼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열정은 잠깐 올라왔다가 식는 게 아니라 그게 성공할 때까지 이어져야 그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트가 생기고 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해보자.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감수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큰 것을 원한다면 큰 것을 내어줄 줄도 아셔야죠. 아닌가요? 맞아요. 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작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큰 것을 원한다면 큰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성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에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꿈의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나면 이제 명단의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명단 작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명단 작성은요, 라라코리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어딜 가도 하셔야 돼요. 영업을 한다면 명단이 있어야 돼요. 아닌가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하면 명단이 없어도 돼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화장품 영업을 하면. 있어요. 맞죠? 네트워크 어떤 회사를 만나도 명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왜? 누군가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명단을 있어야 이 정보를 주잖아요. 근데 그 명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부류의 명단 작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친한 사이 A, B,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나를 아는 사람들 B.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오메감에 만나는 사람들. 내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얼굴 앞면은 있어. 이런 사람들은 C. 이렇게 이제 명단을 구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단을 구분할까요? 전달 방식이 다르죠. 예, 전달 방식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A 명단한테 전달할 때는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선매출. 예, 선매출 후 설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친형이 있어요. 친형. 제가 삼남이거든요. 삼형제예요. 제가 차남. 제 밑에 동생도 남동생이 있고 위로도 형님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딱 시작하고 형님한테 내가 사업 설명을 해야 돼. 정보를 전달해야 돼. 근데 주력 제품이 생리대. 우리 형님한테 내가 생리대를 가지고 가서 형아, 이 생리대 이거 진짜 죽인대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다단계대 이렇게 설명을 해서 형이 가입해 줄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아니요 하잖아요. 동생은요, 내가 형이니까 구박을 줘서 해라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형은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 형은 내가 어떤 식으로 많이 했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냐라고 하면, 야,
내가 장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 희야가 내 가게에 간판 정도는 하나 달아줘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뭐 네가 장사한다 하면 뭐 달아줄 수 있지. 희야 간판 달려고 하면 150만 정도 들어가는데 희야 그냥 내한테 150만만 좀 붙여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케이. 계좌번호 불러줘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내가 생리대 150만 원 지금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생리대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깜짝 놀라더라고. 뭔데 이거? 그냥 생리대. 이게 미쳤나? 내한테. 안 그러면 가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형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제품도 내한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니 다 갖고 가. 다 갖고 가라. 근데 네가 하니까 그냥 가입을 해놨는 걸 그냥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서 생리대 데모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직까지 사업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해요. 안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하면 형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가입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아니요. 나는 형한테 그 도움을 받고자 내가 전달한 게 아니고 나는 진짜 형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때 그 마음은. 근데 그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형님한테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스타트 보너스로 예. 지금까지 그 전작 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1,000만 원 이상을 벌었던 거예요. 형님 스타트 보너스 3,000원씩 받았던 그 돈이. 내가 돈 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입을 하는 방법 자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생리대다. 이거 다단계다. 이걸 설명을 하면서 형을 이해를 시키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서 형 보고 좀 봐도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내가 형님을 돕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보다 좀 똑똑하고 잘났고 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꼭 사업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사업 설명을 듣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라든가 이런 세미나에 초청을 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대. 어떻게 불러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내가 뭔가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나는 너무 좋은 것 같더라. 근데 내보다는 네가 더 똑똑하잖아. 잘 알잖아 이런 걸. 그러면 제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한 번만 들어봐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위한다면 들어봐 주겠죠.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초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명단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 B는요 직장 동료나 안 그러면 나를 알고 있는 뭐 친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사업자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준비된 초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의 이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ABC라는 이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초대를 하셔야 돼요. 예의가 되잖아요. 예대를 쓰잖아요. 안 그러면은 나를 알지만은 뭔가에 확실한 건 잘 모르잖아요. 이랬을 때 이거는 호일러가 잘 먹히는 거예요. 근데 호일러는요 A명단한테는 잘 안 먹혀요. 호일러가 A명단한테. 그래서 B명단들한테서 사업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제대로 이 초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제품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 사업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설명,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듣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그런 쪽에서 명단들한테 사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 명단들은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명단은 뭐 하면 좋냐라고 하면은 인간관계를 계속 하시면 좋아요. 언젠가는 시 명단이 A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잖아요. 영원한 C도 없고 영원한 B도 없고 영원한 A도 없어요. A 명단이 C보다도 뭐한 Z 명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이혼하면 끝이지. 맞잖아요. 이 명단들은 계속 뒤바뀌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자주 만나다 보면 그 명단이 B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명단이 A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C 명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자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리스트가 생기고 나면은 이제 만나야 되니까 이제 전화 및 이제 사업에 대한 초대를 하잖아요. 이 전화를 할 때도 우리가 이 전화라는 거는 우리가 그 C나 B 명단한테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A 명단한테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매일 내가 만나고 얼굴 보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을 써요. FORM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우리가 방법이 첫 번째로 전화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습니까? 가족에 대한 안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뭔 얘기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예, 코로나 얘기하면 좋겠죠. 코로나가 전국에 난리인데 너그 가족들은 괜찮지? 너는 문제없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의 물꼬를 틀어가는 거예요. 생뚱맞게 오랜만에 전화해갖고 뭐 다른 말 할 거 뭐 있어요? 생뚱맞게 우리가 1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했어. 근데 전화하자마자 야, 네 생리대 뭐 써? 하얀 거 쓰는데? 그러니까 야, 네 하얀 거 쓰면 안 돼! 야, 생리대 기똥차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한테 뭐 한다. 예, 뭐 팔려고 하는 것 같다 싶어가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 좋은 거는 알아요. 좋은 거는 아는데 문제는 인간관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뭔가 관심이 있어야 물어보잖아요. 뭔가 내 친구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아야 야, 네 생리대 하고 있다며? 아, 그래, 내 생리대 바꾸려고 하는데 네 생리대 한번 보여줘.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여주는 게 어려워요? 아니요,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관심도 없는 아한테 전화해갖고 야야 네 생리대 무슨 옷 막 이렇게 전달한다면 누구나 장사치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M 첫 번째 가족의 안부를 묻는 거. 안 그러면 이 말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뭐 그 사람의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예전에 편찮으셨는데 요즘 건강은 좀 어떠셔? 뭐 이렇게 해서 뭔가가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처럼 관심 있는 것처럼 왜? 이런 걸 기억해 준다라는 거는 관심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괜찮으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 예전에 네 직장은 여기 다녔는데 아직까지 다녀?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물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뭐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세 번째가 관심도인데요. 레크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도 골프 친다 하는데 아직도 골프 쳐? 언제? 골프 같이 한번 치자.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이제 메시지, 머니라고 얘기해요. FORM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이 사람한테서의 관심도를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돈적인 얘기예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요즘 못 알아놨다. 근데 걱정이 많이 되지. 그럼 이거 끝난다라고 해서 이게 안 되는데 네 장사 말고 뭐 다음은 뭘 하려고 생각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암담하대. 뭘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도 처음에 그랬단다. 근데 이 정보를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돈도 들지 않아. 근데 제품 너무 멋져.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업을
전달받을 수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만족한다거나 안 그러면 현재 일이 잘 된다거나 할 때는 이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될 것들을 여운을 주고 여러분들 끝내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약속이 잡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언제 시간 되는데 가볼게. 안 가면 초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초대가 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제 초대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준비 없는 초대. 그냥 전화해가 야, 니 나하고 커피 한잔 할래? 이래놓고는 커피 한잔 먹으러 왔는 사람한테 내가 설명을 막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돼요?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쁜 거예요. 커피 먹자 해놓고 이상한 얘기 막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을 할 내용들을 미리 여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라도 먹고 오는 거잖아요. 들으려고 오잖아요. 들으려고 오게끔 정도만 만들면 돼요. 진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뭐냐 하면 니하고 의논할 거 있다. 니한테 보여줄 거 있다. 최소한의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 커피 한잔 하자. 언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불러주면 의논할 거 있다 했으니까 오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뭘 의논하려고 하지? 이 생각이라도 하고 올 거 아닙니까?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커피 한잔 하자. 밥 먹자. 이래놓고 나가 밥 먹으러 왔나? 막 갔다가 막 대바라 니 어디 아프지?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달해서 불러주셔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불렀으면 스폰서님이나 이 강의나 이제 이걸로 동참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이 미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스폰서님을 잘 에드파이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우리 스폰서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러 와요. 한번 여기 보게. 우리 스폰서님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어난다. 예? 일어나서 뭐 얘기라도 좀 갖추고 안녕하세요라도 인사라도 해야 되잖아요. 커피 둘이 먹고 있다가 스폰서가 탁 들어가요. 그런데 이쪽요, 이쪽. 이래놓고 앉으면 뭐예요? 빨리 설명해, 설명. 안 하고 싶어. 스폰서 설명 시큰하고 있는데 에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중간에 또 끼 들어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스폰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가입 안 하면 또 스폰서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뭐 하나 하면서 이래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노 하면서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설명하러 들어오면 스폰서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됐고 그들의 여기서 너무 잘 나가고 근데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면은 돈을 어떻게 뭐 이래 벌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뭐 기대 심리를 줘갖고 듣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는 자꾸 그 뭔가요? 이게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왜 부자연스럽나라는 거는 내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맞잖아요. 스폰서에 대한 예우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예우가 나와요. 근데 감사함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누가 잘해야 성공합니까? 맞잖아요. 수당을 받으면 누구한테 들어가요? 아니지. 내가 수당 받아도 스폰서한테 수당 들어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폰서 수당 들어가요? 네? 지쪽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스폰서가 했겠죠. A가 있으면 B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스폰서에 A, B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해줘요? A에도 매출 여주고 B에도 여주고 뭐 이래요? 그 마음이 아닌데 왜 스폰서가 돈 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스폰서가 노력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맞잖아요. 이러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 자꾸 요구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내 요번에 원스타 가려고 하는데 스폰서님 뭐 해줄래 내한테? 이지라 쇼당이나 보고 좋을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도 똑같아요. 자기가 막 잘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덥석 물어. 지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파트너가 니 내한테 뭐 해줄래? 그러면 내가 30만 원 보태줄까? 이지라는 왜? 지도 자신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파트너한테 딸려가잖아요. 아닌가요? 그거는 파트너가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줘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이게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심리를 가지시면 안 돼요. 네트워크는 그냥 자기가 잘해서 되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면 이런 방법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왔던 고객한테 이걸 잘 설명하려고 하니까 스폰서를 에듀파이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초대 강의로 들어왔어요.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미나에 참석하면은 첫 번째로 무조건 같이 동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가더라고요. 스폰서한테 전화해가 저 오늘 못 가요. 근데 고객 하나 내가 보내놨는데 잘 좀 봐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봐줄까요? 앞에 입구에 서갖고 누구시 맞아요? 맞대요. 맞으면은 서먹서먹한데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이제 강의 시작하니까 앉으세요. 강의한다고 그 사람이 들을 것 같아?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불편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요. 유치원 선생님한테 오늘 우리 애 보내니까 알아서 잘 봐줘요. 이렇게 애가 입학을 시켜요. 엄마가 따라가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왜 따라가줘요? 네? 애기도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아기가 낯선 곳에 처음 갔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부모가 뒤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안심이 되는 거죠. 소개자가 같이 와주는 이유는 그 마음이에요. 여기 낯선 곳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사라도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면은 안 돼. 같이 동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강의가 시작하기 전 30분 정도는 일찍 와주셔야죠. 맞죠? 깔딱 맞춰갖고 들어가 아무 사전 설명이 왔나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사전 설명들을 해주고 사무실 구경도 시켜주고 맞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대충 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 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최소한의 진동으로 바꿔줬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시간 내놓고 여기 강의 시작하는데 전화 벨 소리 계속 울리가 계속 전화 받으러 나가는 밖에 또 들고 이러면 어때? 맞아요. 강의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소개자는 자기도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고 골치 아픈 거는 안 받으면 될게 전화 고개 밑으로 막 이게 제일 골치 아픈데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돼요. 강의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고요. 강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나와서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해도 그 강의의 내용이 질이 올라가려고 하면 청중의 질이 올라가야 돼요. 해봐요. 강의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띄워주니까 강의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가요? 맞아요. 최고의 강사는 최고의 청중이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라라코리아에 강의를 했던 것 중에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가장 괜찮았던 강사가 누가 있어요? 최병철 예를 들어 볼게요. 최병철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병철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강의가 힘들 때 있고 강의가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 가면 강의가 너무 힘들대. 뭐 하겠대? 왜 그럴까요? 청중이 개탄인 거죠. 뭘 말을 묻는데 댓글을 안 하는 거야. 그러고 팔짱을 이렇게 탁 껴가 찔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는 어떤 마음일까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자꾸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게 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맞춰주셔야 돼요. 고객을 모셔왔으면 그 강의의 분위기를 올리려고 하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개자가 이렇게 앉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 사람은 똑같아져요. 안 가면 잔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잡담들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나서 이거를 설명을 다 끝났어요. 스폰서가 설명을 하든 강사가 설명을 해서 세미나를 하든 중요한 거는요. 애프터 미팅이에요. 마무리 미팅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승패는 다 갈려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애프터 미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이랑. 스폰서님이 한대요. 그럼 어떤 스폰서가 해요? 시스템. 아니요. 그 애프터 미팅을 할 사람을 미리 부탁을 하셔야죠. 오늘 내가 이런 고객을 모시고 오는데 스폰서님 마무리 미팅 약간만 해주세요.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해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내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오늘 처음 왔는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봐. 갑자기 내한테 강의 끝나니까 저요 오늘 고객 누구 왔는데 미팅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데 선약이 있어 가면 내한테는 해주지도 않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부탁을 해놓으셔야 스폰서 거기 가서 해주잖아요. 막 저도 막 미팅이 잡혀가 있는데 느닷없이 강의 끝나가 내한테 찾아와가 막 해주세요 하면서 대표라고 뭐 의시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선약. 네? 미리 부탁을 해놓으셔야 뭐 이걸 해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따블이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 뭐 방법이 없잖아. 몸을 쪼갤까요? 맞잖아요. 누가 한 명이 해주면 누가 한 명이 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스폰서님이 미팅이 끝났어. 끝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클로징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설명 왜 했어요? 사업 전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사업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걸 클로징을 안 한다면 이유가 없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고객을 따라갔어. 설명을 죽도록 했어요. 근데 갈 때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만나는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래. 보통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뭐 국회 의원을 3번을 출마해가 떨어진 사람. 그러면서 나를 자꾸 겁을 주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뭐 너무 제약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만나야 되니까 만났어. 만나니까 그분이 나타나니까 막 벌떡일나가 뭐 이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보고 인사하라고. 그럼 뭐 느닷없이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니까 설명 잘해주세요. 이줄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그것만 해주면서 탁 하더니 뭔데요? 설명해봐요 하더라고요. 근데 설명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어? 끝났어. 끝나니까 옆에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야. 내가 속 터져야 안 터져요? 터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서를 꺼냈어요. 적으시.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그냥 제품만 먼저 일단 먼저 한번 써보세요 하고 내가 클로징을 했다.
하니까 밑에서 막 갑자기 발이 막 나르고 내 초대배를 막 차. 이 사람이 왜 이러는 싶어가. 왜 하니까 이 사람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한 말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 하면서 내가 막 하더라고. 그거 뭐 불렀노? 맞잖아요. 그러게 미친놈 불러갖고 시간 아까웠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를 뭐 인사시키려고 불렀나? 맞잖아요. 용건이 뭐냐는 거예요. 용건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든 그건 알겠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을 전달하러 갔잖아. 전달하러 갔으면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서로 너무나 시간 낭비예요. 안 만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시간 없다 하는 사람들. 오늘 약속을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2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괜찮다 그래도 20분만 이렇게 또 막 불러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막 하는데 강의 이어놓으면 20분밖에 없는데 막 지나가니까 막 짜증을 내고 이 앉아가 막 20분. 그럼 막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 20분 만에 이걸 어떻게 해요? 10분밖에 없다 하면 괜찮다 10분만 들어라. 10분 손이 예열애가 탁 밀어가야 가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다음으로 맞잖아요. 오늘 막 날이 아니잖아. 다음으로 연기를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고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한꺼번에 욱작욱작 내려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골치 아파요. 이거. 그래서 사설명은 한 번에 한 명씩 하는 게 좋아요. 강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한 명씩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초대하는 사람을 한 명만 하는 게 좋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친구 무리예요. 여기가 우리 친구 친한 사람이 5명이 있대. 그러니까 5명은 한꺼번에 들어야 된대. 그러면 5명을 한꺼번에 모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왜 아니요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예, 5명 중에 꼭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이 하나가 있어. 우리 옷을 사러 가보셨어요? 네. 제가 백화점에서 신사 정장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정장이 좀 잘 어울리죠. 네. 정장을 딱 팔면은요, 진상. 진상이 뭔지 알아요? 네. 뭐가 진상이에요? 살려가는 거 사지도 안 하면서 맞지? 이것저것 다. 진상은 아줌마들 3명 오면 개진상이에요. 3명 오면 개진상이에요.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엄마 거 다 시키고 마지막에 살락하는 본인이 이제 나머지는 둘이는 들러리고 살려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꼭 살려가는 사람 요거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꼭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것만 보나 딴 데 가자 딴 데 이래가 꼭 데리고 나가잖아요. 쳐 친다니까요. 그래서 사업도 여기 5명을 불러놓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거 괜찮다. 내가 소니가 하나 사가 내가 써봐야 돼. 나 어깨도 아프고. 써보면 너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꼭 초치는 사람이야. 이런 거 밖에 나가면 뭐 그래 급하노? 하면서 알아보고 계속 알아본대. 계속 안 해. 뭐 알아본대 계속. 알아보니 답이 있던가요? 그 밖에 나가보니 얘기하잖아요. 초음파 여도 감 있고 저도 있고 그냥 소금 이 글자만 그냥 초음파일 뿐이에요. 여기에 성능이라든가 여기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무시하지. 맞잖아요. 자동차 티코도 자동차고 벤츠도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 다 똑같아. 또라이 아닙니까? 뭐가 다 똑같은데? 굴러가는 거는 다 똑같아. 뭐가 다 똑같은데 내 이해를 봐. 타보이. 타봤어야 뭐 이걸 하는 거야 이거. 타보이. 그래서 벤츠도 굴러가잖아.
티코도 굴러가더라 하면서 계속 굴러가야 되죠. 장차도 굴러가고 구름마도 굴러가고 다 굴러가고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부르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무리가 있을 때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동호회가 나는 무리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리더 할 만한을 내가 딱 불러요. 리더 좀 이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직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아무도 전달을 안 했다. 니를 부른 이유는 내가 이제 전달하려고. 근데 네가 제일 먼저 와서 이걸 나와 같이 전달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데 아직 아무도 안 했나?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지.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 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한 명을 해놓으니까 줄줄이 사탕이 알아서 다 돼. 없잖아요. 굳이 내가 다 전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세요. 한 번에 막 이렇게 굴러가면 안 돼. 한 명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미팅이 내가 잘 모른다라면 스폰서님한테 의논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내 거기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꼭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런 것들을 알고 하자라는 거예요. 기본을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이걸 얘기를 나눈다라면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보면 성향도 있을 거잖아요. DISC라는 성향.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을 끼고, 맞죠? 안 그러면 소심한 사람도 있을 끼고, 안 그러면 꼼꼼한 사람도 있을 끼고, 뭐 이런 게 또 나눠져요. 그거를 모든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스폰서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스폰서라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나를 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라는 거는 스폰서라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어디에서? 시스템 안에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돼요. 소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 소개한 사람하고 상담한다라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 부정을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폰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스템에 들어와서 플러그인이 돼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를 얘기합니다. 그분과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좀 더 쉽게끔 좀 더 빨리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라라코리아 안에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원한다라면 그거는 시스템이고 방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성공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거는 나머지는 시간일 거예요. 시간. 그 시간은 언젠가는 되겠죠. 그걸 단축을 시키려고 하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노력이라는 겁니다. 노력. 그렇죠. 방향과 노력이 더해지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면 그건 노력을 아무리 한다라고 해서 그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요.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라라코리아에서 여러분들이 큰 성공 이루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